자,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임을 나갔을 거예요. 이것도 조금 틈틈이 쉬는 시간 동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66조 코호트 연구 보겠습니다. 자, 코호트 연구는 지금 시작해서 앞을 내다본다 그래서 전향적 조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업번에 연구하고자 하는 질병에 이해되지 않은 건강군을 대상으로, 자, 폭로된 집단, 폭로군, 그 다음에 폭로되지 않은 비폭로군 간의 발생률을 비교하는 거구나. 발생률을 하는 거네요. 혹시 아까 유병률은 그쵸, 단면조사 연구죠. 그런데 비해서 발생률은 코호트 연구구나. 그리고 위험 요인 간의 상호 관련성은 위험도, 상대 위험도로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환자 대교군은 교차비야, 교차비. 그런데 비해서 코호트 연구는 상대 위험도, 위험도로 산출을 하는구나. 단면 조사 연구는 교차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위험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코호트라는 말은 동일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쵸. 그 다음에 코호트 선정 방법 잠깐 볼게요. 노출 여부를 기준으로 연구에 참여할 집단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B번을 보시면 노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인구 집단을 먼저 선정하고 단면 연구 후 노출 집단과 비노출 집단으로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구나.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코호트 연구에도 전향적 코호트가 있고 후향적 코호트가 있어요. 전향적 코호트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노출군, 비노출군을 쭉 추적조사하는 걸 전향적 코호트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혹시 예전에 달힐이라는 연구, 달힐 연구소에서 그 담배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 조사할 때 그거 있었잖아요. 군인이 제대를 하면 그 생명보험회사를 찾아가서 생명보험을 들게 돼 있었는데 생명보험 찾아가서 거기에 옛날 차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차트를 봐서 이때 담배를 핀 사람의 지금 전화번호를 따갖고 와서 지금 멀쩡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랬거든요. 그걸 우리 후향적 코호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조금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예요. 그리고 요게 미래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과거입니다. 과거. 자, 환자 대조군은요, 현재 환자야. 현재 대조군의 뭐를 보냐면, 과거를 보는 겁니다. 과거에 담배 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비해서, 자, 전향적 코호트는 현재 노출군이에요. 현재 비노출군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에 이 사람이 폐암에 걸릴까 안 걸릴까 이걸 보는 거죠. 이걸 우린 전향적 코호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후향적 코호트는 뭔데? 과거입니다. 과거의 환자가 아니야 제발. 과거의 노출군, 비노출군. 그러니까 20년 전에 담배 핀 사람, 담배 피지 않은 사람의 현재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폐암에 걸렸는지 안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후향적 코호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가 어떻게 다른지, 스타트의 대상자가 어떻게 다른지도 좀 구분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겠습니다. 전향적 코호트는 연구자가 우선 코호트를 구축한 후 추적 관찰을 통해서 질병 발생을 확인하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길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게 프레밍엄 연구. 그래서 우리 예전에 역사 얘기할 때 얼추 얘기한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 후향적 코호트요. 후향적 코호트는 위험 요인 노출 여부를 과거 기록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때 담배 핀 사람, 안 핀 사람, 지금의 상태를 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전향적 코호트보다 짧은 시간 내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체크포인트 잠깐만 들어갈게요. 후향적 코호트. 거기 보시면 2번 볼게요. 코호트 연구와 환자 대조군 연구의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 게 후향적 코호트예요. 그래서 후향적 코호트를 좀 자주 합니다. 자, 장점을 보시면 시간 경험이 좀 적게 들죠. 코호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경험이 노력 적게 듭니다. 그리고 편견이 환자 대조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요. 자, 발생률, 비교 위험도 산출이 다 가능하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향적 코호트도 그렇고 후향적 코호트도 그렇고 발생률도 구할 수 있고 비교 위험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설명 변수가 제한적이고 제공된 변수고 제공된 변수가 연구 목적으로 측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타가 나네. 변수가. 그러니까 우리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구한 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끄집어낸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연구 목적이 아니어서 약간 자료 자체가 부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설명 변수를 한 번밖에 측정하지 못한다. 다른 거 이것저것 측정하지 못한다는 거고, 발생률이 낮은 질병은 당연히 적용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희귀성 질환 이런 것들은 좀 힘들 거야. 근데 코호르트 연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건 전향적이든 호양적이든 약간 희귀 질환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희귀 질환 열심히 했는데 뭐 100년이 지나도 그 환자가 나타나지 않아. 그럼 이거는 연구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희귀성 질환은 환자 대조군이 딱 좋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추적 불능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전화번호 따갖고 왔는데 전화번호 했더니 지금 전화가 통화가 안 돼.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단